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더 하모니, 조화로운 인생, 제임스 아서레이 지음, 송택수 넘김, 엘도라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2021년에 재출간됐습니다. 진정한 부를 이루는 5가지 절대 조건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어, 먼저 번 동영상에 지은이 소개와 서문 결문, 목차, 그리고 다른 챕터들의 발췌독을 올렸고요. 오늘은 4번째 필요 조건인 육체 풍요 부분 중에서 발췌독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육체를 완성하라. 기분이 우울할 때는 몸을 움직여라.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붙어있는 살충제에서 나오는 유독물이 가득 차 있다. 끔찍하네요. 네. 건강은 그것들을 몸속에서 얼마나 내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유독물을 몸에서 내보내는 것은 운동의 효과 중 하나로, 운동은 피와 림프 시스템이 힘차게 뛰도록 만든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더 많아진다. 장수를 연구하는 의사들에 따르면 피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두뇌에 좋으며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든다고 한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울할 때 집 밖으로 나가서 공기 냄새를 맡고 햇빛을 느끼고 움직이면서 몸에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애틀란타에서 개인 코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리처드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40대 후반이었는데 나에게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리처드는 정신과에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 몇 년 동안 먹고 있는 조울증 환자였다. 그는 누구든 우울하게 만들 만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약을 먹고 TV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몇 년 동안 직장에도 다니지 않고 있었다. 내가 맨 처음 한 일은 그에게 매일 오후 12시 37분이요? 37분에 공책과 펜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라는 것이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아주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하라고 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하고 만약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코칭을 관두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매주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 연습은 정확한 시각에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주 진지하게 그 과제를 요구했고 그 과제가 우리 둘이 해야 할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가 느닷없이 시간을 정해서 공책과 펜 이야기를 꺼낸 것이 단지 그를 집에서 나오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도 성취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가 움직임의 의미를 느끼기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어떤 추억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알아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부수적 이득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하향 나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다시 말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상황이 아내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믿음은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었다. 나는 그가 지금과 똑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더 강력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와줬다. 그가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세상도 바뀌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관심으로 현재 세상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 맞습니다. 나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면 계속 더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럴 때는 정말 저자가 말했듯이 밖에 나가 산책을 하든지 아주 좋은 것을 새롭게 집중해서 그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3주도 안 되어서 그는 모든 약을 끊고 직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내게 전화를 해서는 울먹이며 남편을 되찾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에너지 성과는 움직임에서 나온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만약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1시간 남짓 간격으로 일어나서 돌아다녀라. 물을 한 잔 마시러 가는 정도라도 걸어라.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라.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도 쐬라.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저도 녹음 끝나면 바로 밖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더 강한 근육 만들기.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모두 근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근육은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어떤 근육은 72시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근육의 힘은 약 40% 줄어든다. 근육이 없어지면 우리 몸에는 물과 지방밖에 남지 않는다. 근육이 하나도 없는 마른 사람의 팔을 잡으면 흐물흐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엽기를 드는 것과 같은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꼭 엽기가 아니더라도 하이킹이든 댄스든 근육에 힘을 가하는 운동을 자주 하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가하는 힘을 점점 높일 필요가 있다. 나는 엽기를 들 때 이 원칙을 적용해서 반복 횟수와 무게를 조금씩 늘린다. 핵심은 짧은 시간에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헬스클럽에서 다리 굽히기 운동을 하면서 휴대폰에 대고 잡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시간 낭비지. 차라리 커피숍이나 가는 게 좋을 텐데. 나는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해 9세트씩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매일 운동 일기를 쓰는데 그것이 내 몸이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을 할 때 간신히 6번 반복해서 들 수 있는 엽기를 고른다. 4번, 5번 반복하면 정말로 힘이 빠지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6번 반복을 마친다. 6번 반복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는 8번으로 목표를 늘린다. 또 그 다음번에는 10번으로 더 늘린다. 내 목표는 매번 반복 횟수를 2번씩 늘리는 것이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같은 동작을 10번 내지 12번 반복할 수 있게 되면 무게를 늘리거나 새로운 동작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항상 운동이 새롭고 흥미로워지며 근육은 약간의 혼동을 겪으면서 새로운 운동에 적응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력 운동을 아령이나 엽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운동 팁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일주일에 최소한 5일은 30분가량씩 유산소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거의 매일 유산소 운동과 요가를 한다. 사람들이 내게 매일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매일 밥은 안 먹나요?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두 종류가 있다. 무산소 운동은 심박을 최대 능력의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짧고 강한 운동으로 심장을 운동시키지만 지방을 태우지는 않는다. 엽기나 단거리 달리기, 강한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을 최대 심박의 80% 미만으로 유지해서 하는 운동이다. 달리기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 엘리프티컬 머신에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산소 운동이 근육 섬유를 강화시킨다면, 그러니까 엽기를 들거나 하는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최대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운동을 통합시켜야 한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장거리 선수와 단거리 선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장거리 선수는 천천히 먼 거리를 달리지만 단거리 선수는 짧은 거리를 최고 속도로 달린다. 장거리 선수의 다리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 보이지만 단거리 선수의 다리는 떡갈나무처럼 튼실해 보인다. 그 차이를 알겠는가?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천천히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심박을 약간 올리되 최대로 올리지 않는 상태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심박을 최대의 60% 정도로 유지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지방은 천천히 타는 연료이므로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천천히 태울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헬스클럽은 심박을 재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신이 다니는 헬스클럽에 심박 측정 장치가 없다면 좋은 심박 표시기를 하나 사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당신이 유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운동을 하면서도 숨을 헐떡이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엘리프티컬 머신 위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쓸만한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지방도 태울 수 없다. 그런 운동은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며 몸속에 많은 산을 생기게 한다. 그래서 나는 2, 30분 동안 역기를 든다.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을 최대로 키우고 산도를 낮추는 짧고 강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프티컬 머신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엘리프티컬 머신을 늘 애용한다. 엘리프티컬 머신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적절하게 이용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데에도 좋다. 중요한 점은 심박을 지켜보면서 유산소 운동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심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사이클머신 강습을 굉장히 열심히 받았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강사들이 모두 살이 쪄 있고 학생들도 나보다 더 늙어 보였다. 실제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이 강습은 뭔가 잘못했어 하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젖산 때문이었다. 사이클머신 강습은 항상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라 페달을 밟으면서 달리고 또 달리면서 오로지 젖산만을 생성하는데 이는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강사나 다른 수강생들의 보조에 맞춰 페달을 밟거나 운동을 한다면 당신의 심장과 당신의 몸에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산소 운동을 오래 하면 산이 생기며 근육을 키우기는 하지만 심장을 효과적으로 운동시키거나 지방을 태우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몸 안에 과도한 산은 체지방을 쌓이게 만든다. 어느 날 나는 사이클머신 강습을 받으면서 심박 측정기를 차고 유산소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말린 자두 같아 보였다. 그는 입을 벌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땀이 기계 위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강사는 몸을 위로 아래로 하며 외치고 있었다. 나는 강사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었다. 강습이 끝나고 그 말린 자두 같은 사나이가 내게 물었다. 혹시 심장에 무슨 이상 있으세요? 없는데요. 내가 대답했다. 너무 천천히 타시길래 그냥 궁금했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당신처럼 말린 자두같이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 네. 유연한 몸이 유연한 정신을 만든다. 뻣뻣한 몸은 뻣뻣한 정신을 반영한다. 활동적이고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등이나 목이나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 젊다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늙었다는 느낌이 드는가. 뻣뻣함과 사후 경직은 아주 흡사하다. 나는 몇 년 동안 역기를 열심히 들었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데에는 무심했다. 당시 나는 육체적 외모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 내가 헬스를 해서 생긴 이점은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내가 유연한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유연함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네. 몇 년 동안 역기만 들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더니 근육이 뭉쳐서 단단해져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게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성질을 내면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고 대꾸하곤 했다. 사실은 내가 최대한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내 가슴과 어깨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언제나 수축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처음 롤핑, 근육을 깊게 마사지하는 물리요법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아이다 롤프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알게 된 이후로 내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 후 나는 매일 요가를 하는 습관을 들였다. 흔히 요가란 엄지발가락을 귀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요가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멍해 혹은 합의를 의미한다. 유연성, 역위, 비틀림, 힘, 깊게 숨을 쉬는 능력은 요가에서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다. 명상과 영적인 연습이 성장뿐만 아니라 장수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사실 하타 요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타 요가는 여러 가지 요가 중에서 육체 연습에 치중하는 요가다. 당신이 요가 강습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깨, 가슴, 등, 허리,
허벅지와 오금을 매일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충분히 배우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개나 고양이가 낮잠을 잔 후 처음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바로 스트레칭이다. 무리하게 운동하지는 마라. 2년 전 나는 여기서 2시간, 저기서 2시간 아주 조금씩 새우잠을 자면서 쉴 새 없이 출장길에 나섰던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몸도 마음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엄청난 경종이 울렸다. 라스베가스에서 삼두바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운동을 계속했다. 그 뒤 여러 주 동안 운동을 할 때마다 같은 곳이 계속 아팠지만 나는 통증이 일시적인 것이고 저절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대략 3시간쯤 잠을 잔 후 잠을 너무 조금 잤는데요. 네. 샌디에고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머리 위로 역기를 들어 올려 삼두박근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무거운 역기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역기를 떨어뜨리고 거의 기절할 지경인 것을 보고는 트레이너 한 명이 뛰어왔다. 나는 오른팔을 굽힐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힘줄이 끊어졌던 것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그 상태로 엄청난 아픔을 참으며 45분을 운전해 응급실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 팔꿈치는 자목만큼이나 크게 부어 있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처음에는 자기 연민의 길을 달렸다. 왜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저들은 내가 엉망진창이고 엄청나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저들이 내 팔꿈치를 지금 당장 치료해주지 않으면 팔이 당장 떨어져 버릴 거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나 자신을 바로잡고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명상을 통해 내 팔꿈치가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 헬스클럽으로 되돌아가 전체 시나리오를 대체했다. 그리고 내가 멀쩡한 몸으로 멀쩡하게 세트를 마치고 역기를 내려놓는 상상을 했다. 그런 상상을 몇 번 했을 때 간호사가 돌아서서 외쳤다. 하나님 맙소사, 뭐라고 계신 거죠? 그녀는 내 팔꿈치의 붓기가 3분의 2는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뚝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면 오랫동안 낫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습니다 하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수술을 받고 팔에 깁스를 하고 부목을 대고 돌아다녀야 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조화로운 부유함에 대한 연설을 하는 동안 그러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웠다.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팔의 힘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 후에 깁스를 떼어낼 때 보니 내 팔은 꼴이 말도 아니었다. 깁스를 떼어낸 후에는 또 힘든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 달 후에 또 조화로운 부유함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그런데 팔을 다쳤던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너무 흥분해서 무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4번이나 해버렸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무한하다. 이 책에서 배우는 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놀라고 세상도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이 교훈을 얻느라고 비싼 대가를 치렀다. 내가 만약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운동을 쉬엄쉬엄 했더라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두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더 이상 운동에 광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이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반드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휴식을 취한다. 숨쉬기 운동도 중요한 운동이다. 산소는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 몇 주씩 음식을 먹지 않아도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와이의 후나 신앙을 공부하면서 하와이 섬의 토착민들이 숨쉬기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대인들은 매일 아침을 복식 호흡으로 시작했다. 하와이 군도의 HA 사운드죠. 하 호흡법은 몸속에서 산소를 완벽하게 순환시키고 정신의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고대 언어에서 하라는 단어는 숨쉬다라는 뜻이었다. 하 호흡법은 호흡 비율을 2대1로 한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2배의 시간 동안 숨을 내쉬면서 하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호흡법을 가르쳐보면 처음에 하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하품을 하면 피곤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하품은 단지 산소가 부족한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일 뿐이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슴으로 숨을 쉰다.
횡격막에서 깊이 숨을 쉬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아기들은 이런 식의 호흡을 잘하지 않는다. 아기들은 숨을 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른다. 숨을 올바르게 쉬는 연습을 하는 좋은 방법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이다. 이 자세에서는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 숨을 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일상적인 활동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비율을 1대1로 하는 중립적인 호흡 방식이 좋다. 예를 들어 만약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다면 마찬가지로 4초 동안 숨을 내쉬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매일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 복식 호흡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기는지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한편 피곤을 느낄 때에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고 아주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보라.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매우 효과적이고 훨씬 더 건강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누구나 신체적인 목표가 있다. 자신의 몸과 신체적인 습관에 100%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목표가 무엇이고 현재 몸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항상 개선의 여지는 있다. 당신에게는 날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책을 꺼내 당신이 추구하는 최우선적인 신체 목표를 5가지 적어보자. 사람들이 흔히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활력 충전,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더 건강하고 탄탄하고 멋진 몸매를 갖는 것, 체중을 줄이는 것, 잠을 더 많이 자는 것, 더 잘 먹는 것,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 나이를 덜 먹는 것, 아니면 최소한 더 우아하게 나이를 먹는 것, 질병이나 장애를 치유하는 것.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당신이 꿈꾸는 몸과 건강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몸을 갖고 싶은가? 느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적어보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에너지가 넘친다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옷을 사러 갔는데 모든 옷이 다 잘 맞는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또래의 친구들이 모두 늙고 지쳐버린 후에도 혼자만 오랫동안 건강하고 탄탄하고 섹시하고 매력적이라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 중에서 당신을 들뜨게 하는 일이 있는가? 그것을 당신의 신체적 의도 또는 미션 선언문으로 삼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또렷하게 그려라. 그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것을 더 밝고 더 화려하고 더 흥미롭게 만들어라. 거기에 소리와 감정도 마음껏 불어넣어라.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마쳤다면 오늘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6대 행동 항목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어쩌면 오늘은 치과에 전화를 걸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예약할지도 모른다.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라고 다를 게 없다. 또 아침에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 이웃을 찾아가라. 동네에 유기농 채소를 파는 건강 음식점이 있는지도 찾아보라. 이제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순으로 적고 그 행동을 취하는 것에 전념하라. 목록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은 당신의 귀중한 몸, 당신의 신전이다. 몸을 소중하게 다뤄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해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활동은 내 목표와 의도에 부합하는가? 이 음식이나 음료는 나를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나를 위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가? 건강에 지출하는 돈은 최고의 투자다. 내가 하는 것처럼 마사지를 받고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은 사실 맞다. 나는 그것을 포르쉐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에 비유한다. 내 차는 지옥에서 나온 박쥐처럼 싱싱 날아가는데 매번 정비소에 갈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2,000 이상이 들어간다. 정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내 차는 꼬불꼬불한 길에서도 잘 달리고 내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 운전자의 한계만이 포르쉐의 유일한 한계다. 뭐든지 성능이 뛰어난 것은 정비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값이 싼 자동차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 고성능의 육체도 이와 다를 게 없다. 당신이 더 발전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높은 수준의 건강과 몸매와 활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당신은 스스로 포르쉐가 되고 싶은지, 싸구려 자동차가 되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건강에 지출하는 돈은 곧 오랫동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육체를 만드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을게요. 지은이 제임스 아서레이는 건강에 지출하는 돈은 최고의 투자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화로운 인생이라는 행복한 인생은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금전과 관계와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풍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육체의 부분만 발췌독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누르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하기와 생각나는 분 있으면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